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뜨거운 소식들을 살펴보는 제약바이오 인사이트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의 바이오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바이오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서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내용을 오늘 박종헌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증시 침체도 그렇고 벤처 투자가 위축되다 보니까 바이오 업계 IPO 시장은 경직되고 찬바람이 불었었는데 봄바람이 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상황부터 먼저 짚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신뢰도 하락, 고평가 논란 등을 이유로 예. IPO 시장에서 혹한기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이오 IPO 첫 주자인 바이오인프라가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형성한 뒤 상한가를 가른 이른바 따상에 성공한 데 이어 한때 몸값 1조 원을 자랑하며 주목도가 높았던 GI 이노베이션이 상장 초반 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코스닥에 상장한 GI 이노베이션은 공모가를 13,000원으로 확정했는데 초기 희망가 밴드 16,000원에서 21,000원 사이였습니다. 몸값을 낮췄지만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5.77% 오른 22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장 후 약 2주가 지난 14일 주가는 24,100원으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값을 낮춘 덕에 초반 흐름이 좋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일 상장한 임상 전문기업 바이오인프라는 장 초반 따상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28%가량 오르는 등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IPO 하고 나서 이제 주자들이 좋은 성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 분위기를 좀 전달을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바이오 투자 심리에 훈풍이 불고 있는 이유나 배경들도 일단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바이오인프라, GI 이노베이션과 같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바이오주디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좋은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IPO 제도 개선에 나선 것도 긍정적입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대표 주관 업무 등 모범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뻥튀기 청약이라고 하는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해 주관회사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이 신설됩니다. 기관 투자자가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을 목적으로 실수요 이상의 과도한 청약을 넣는 관행이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지난해 역대급 대여로 기록된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공모 당시 기관 주문액이 무려 1경 5천조 원이라는 비정상적인 숫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허수성 청약이 쏟아져서입니다. 당시 LG엔솔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기대만큼 오르지 않자 공모가 고평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IPO 수요 예측에서 기관이 공모가만 높여두고 상장 직후 팔아치워 차익만 챙긴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관사가 허수 청약을 하는 기관의 주금 납입 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능력에 따라 수요 예측 참여 기간에 배정할 물량을 정합니다. 수요 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 재산 자산 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 지침에 따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주금 납입 능력 초과 수요 예측 참여 기간에 공모주 배정 금지와 불성실 수요 예측 등의 사항에 대해 참여자 지정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 기업 신탁과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을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IPO 공모 증자의 경우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벤처기업 투자 신탁의 배정 물량을 기존 30%에서 25%로 줄이고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은 5%에서 10%로 확대합니다.
이는 내년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 관련해서도 제재 규정을 일부 정비하기로 했는데요. 확약 준수율 70% 이상인 경우 제재 감면 근거와 의무 보유 확약 준수 증빙 자료 미제출 기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으로 시장의 건전성을 지키면서 활기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 의지가 또 반영이 되면서 바이오 시장에 좀 훈풍이 불어닥쳤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정부가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점도 이제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를 통해 바이오 헬스를 국가 핵심 전략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한국형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규용 복지부 장관은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했습니다. 2028년까지 매출 1조 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2개 개발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액을 2배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제약바이오 6대 강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 의료기술과 정보기술이 합쳐지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15년간 2조에서 3조 원을 투입해야 하는 신약 개발 기간과 비용을 7년 6천억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위험 바이오 기술에 선투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가동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지난해 꾸린 ARPAH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는 혁신적 기초과학기술에 묻지마 투자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을 본떠 세워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액션 기술에 투자해 코로나 백신 개발을 도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수천억 원이 드는 임상 3상 단계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펀드도 조성합니다. 2027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2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혁신형 제약사가 국내외 제약사와의 개방형 혁신을 늘리도록 공동 연구 지원도 확대합니다. 화이자 코로나 백신도 독일 바이오엔테크와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부처마다 제각각인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범부처 디지털 바이오헬스 혁신위를 세웁니다. 제약바이오 혁신위를 구축하겠다던 애초 계획에 디지털이 추가됐습니다. 조만간 법안 마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기업을 향한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361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 금융을 활용해 바이오 기업의 수출 자금을 지원하고 무역 보험료 할인 등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의 국가 신약 개발 사업을 지속 지원하며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 등 메가 펀드 조성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해야 된다며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등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뭐 일부 언론의 보도입니다만 미국 국빈 방문할 때 바이오사도 동행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어서 여러 기대감들이 또 반영된 것 같기도 한데요. 자, 그리고 IPO 대기 중인 바이오주 가운데에서 S바이오메딕스가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S바이오메딕스는 오늘이죠. 18일 수요 예측을 마감합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2005년 설립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2020년 상장을 추진하다 자진 철회한 후 3년여 만에 재도전에 나선 것입니다. 2가지 원천 플랫폼 기술과 8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비롯해 미국, 유럽, 일본 등 132건의 특허를 출원해 그중
87건의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89억 원으로 전년도 매출액 88억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단 영업 손실은 2020년 84억 원, 2021년 46억 원, 2022년 3분기까지 22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성공적 임상 개발을 통해 국내 상용화 및 해외 기술 사업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단기 수익 창출은 미용, 성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자회사 에스테팜을 통해 실현할 방침입니다. 자체 생산 히알루론산 필러가 주력 제품입니다. 에스테팜의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20억 원입니다. 강세일 S바이오메딕스 대표는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한 자금을 난치성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제 임상에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장 구조는 구주 매출 없이 100% 신주로 총 75만 주를 모집하는 방식입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는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하단 기준 120억 원이 모집될 예정입니다. 상장 후 예상 시총은 1,700억에서 1,900억 원 사이입니다. 결국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바이오 기업이라는 한계를 얼마나 극복할지가 IPO 흥행의 관건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S바이오메딕스 외에도 IPO에 나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주목할 만한 곳도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코넥스 의료기기 기업 프로테움텍을 꼽을 수 있습니다. 프로테움텍은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이달 수요 예측과 청약을 거쳐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 2000년 설립된 프로테움텍은 체외 진단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세계 최다 알레르기 다중진단 키트 개발에 성공하는 등 독자적인 면역 진단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시도하며 현재까지 49개국에서 54개 파트너와 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나라의 허가기관에 제품을 등록하고 현지 품질 평가 등을 거쳐 앞으로 본격적으로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프로테움텍은 또 인체용 진단 제품뿐 아니라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체외 진단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이미 반려견 진단 제품을 국내에서 허가받았고 지난해 6월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프로테움텍이 공모하는 주식수는 총 200만 주로 한 주당 공모 희망 가액은 7,500원에서 9,000원입니다.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기관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 뒤 24일과 25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관사는 키움증권입니다. 프로테움텍 관계자는 IPO를 통해 공모한 자금은 시설 투자, 해외 시장 진출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기업들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시장 쪽 분위기가 좋은데도 IPO를 철회한 바이오 기업들도 있다고 하네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시선 바이오 머트리얼스는 최근 코스닥 상장 예심을 철회했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 심사를 청구했지만 한국거래소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 것입니다. 심사에 45 영업이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11월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내외 변수로 예상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시선바이오의 실적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거래소는 예심 과정에서 상장 유지를 위한 기업의 영속성과 사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따집니다. 시선바이오는 2012년 설립된 회사입니다. 유전체 분석 정보 기반 분자 진단 제품을 판매합니다. 첫 감사 보고서가 제출된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은 13억 원, 영업 손실 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진단키트 판매로 실적 호조를 보였지만 2021년 매출이 49억 원으로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역시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사질환 치료제 개발사인 글라세움도
거래소 코스닥 예심 청구를 철회했습니다. 이유는 시선바이오와 마찬가지로 상장 예심 지연 때문입니다. 글라세움은 지난해 국내 중견 제약사인 대원제약이 오픈 이노베이션 일환으로 투자한 바이오텍입니다. 지난해 대원제약은 글라세움과 비만 치료 신약 후보물질 HSG4112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물질은 비만을 비롯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고지혈증,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글라세움이 개발 중인 비마약성 물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세포 내에서 PON2 단백질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지방 소비를 촉진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글라세움은 조급하게 상장에 나서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환경과 비만 치료제 임상 데이터 등을 보고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상장을 다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제약 바이오 관련된 내용들 저희가 좀 경제 이슈로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박종헌 기자와 함께 제약 바이오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